안녕하세요. 흥농TV입니다. 오늘이 4월 8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모짜리 준비하시는 분들, 또 모짜리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강원도 철원 지역은 이제 모짜리를 지금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부지방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건전한 육묘를 기를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모짜리 할 때 되면 항상 이제 일찍 하시는 분은 이제 냉해, 습해를 이제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늦게 하시는 분은 이제 고온 피해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모짜리 이것이 정석이다, 이 방법이라는 게 가장 확실하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흥농사정세뜨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이기도 한데, 벼모짜리에는 이제 엑스칼리버, FF 요 두 가지만 써도 됩니다. 특히 이제 엑스칼리버는 이제 모든 종자에다가 한번 처리하면은 성장기 내내 가는 자재로서 여기에 30g인데 벼씨 40kg를 버무리거나 침종할 때 쓰는 자재이고요. FF은 이제 벼 육묘상에다가 뿌려주게 이양 한 5일 전에 뿌려주게 되면은 이제 나가서 몸살도 안 하고 냉해 동해 피해도 받지 않고 이런 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엑스칼리버가 이제 벼에다가 쓰면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뭐냐면, 벼씨 40kg에다가 분리 처리하거나 침종할 때 쓰게 되면은 이게 성장이 내내 갑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묘판에서 이제 뜸매라든가 또 매트 형성이 잘 되고요. 밝은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고병, 도열병도 훨씬 덜 나타나고, 요즘에 이제 문제되고 있는 이제 깨씨무늬병도 훨씬 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삭거름이 이제 반감돼 갖고 1200평 같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3포를 준다 그러면 한 2포 정도만 줘도 될 정도로 되고요. 또 이상땅 벼알수가 10% 이상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튼튼한 벼 육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용 방법은 이제 이렇게 발화된 첫 번째입니다. 발화된 벼씨 파종 직전에 4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는 거거든요. 엑스칼리버를 버무리게 되면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효과가 밝은 효과가 있고요. 성장기 내내 가고요.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도 보호받고 토양 내 비료 흡수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리하면 펴빌 때까지 간다. 그래서 이삭거름도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절감 효과도 있고요. 요즘에 문제되는 문고병, 세균성 배알마름병, 깨씨무늬병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리게 되면 이제 간, 쓸개, 콩팥 어디 가서 붙든지 다 붙습니다. 40kg에다가 엑스칼리버 30g을 이제 분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자 이렇게 침종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이제 발화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요 발화기 통에 400kg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엑스칼리버 한 봉을 갖고 벼씨 40kg니까 10봉을 갖다가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엑스칼리버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분말로 되고 건조 상태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미생물이 활동을 못 하게끔 이제 건조시켜 놨기 때문에 요 지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 지퍼를 열고 여기다가 32도씨 물을 넣고 흔들어서 풀어 놓으시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탕 침법이 키다리병 방제가는 가장 확실하다. 근데 온탕 침법을 하고 났는데, 온탕 침법을 했는데도 키다리가 나왔다 이런 거는 온도를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종자 소독약을 같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자 소독약을 같이 써도 약해는 없습니다. 엑스칼리버 골드는 벼씨 한 마리 쓰던 물량에 관계없이 약해가 없다. 그리고 이제 온탕 침법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벼종자 40kg 침종할 때 엑스칼리버 한 봉, 균마기 골드나 키멘 플러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키멘 플러스를 넣는 데면 50ml 넣으시면 됩니다. 50ml 넣으시고 베로람 100g짜리 한 봉을 같이 넣어갖고 48시간 발화시키면은 키다리 방제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탕치법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해라. 엑스칼리버 40kg에 한 봉, 균마기 골드나 키멘 플러스 베루람 100g짜리 하나 넣어갖고 같이 48시간 침종을 하게 되면 발화도 잘 되고 키다리 방제가도 높습니다. 근데 요 균막이나 키멘 플러스를 같이 혼용해서 침종했을 때 벼씨를 건져갖고 씻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발효사가 좋기 때문에 씻지 않고 그냥 파종해도 된다.
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물통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파종할 때. 이렇게 이제 800리터 통이 있다고 그러면은 엑스칼리버 요 네 봉을 갖다가 물에 풀어서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800리터면은 묘판 800장을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희석을 해갖고 물통을 이용하면은 어떤 방 여기 파종기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요 파종기 나갈 때 이 묘판 상자가 여기 떨어지는 게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이 묘판 상자에 물이 1리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 하나 갖고 200장을 처리하면은 딱 맞습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네 번째 방법은 이제 묘판을 치상하고 나서 이제 FA백하고 이제 엑스칼리버를 섞어서 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게는 이제 15일경에 이제 제가 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했을 때는 물 5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3봉하고 FA백 하나를 넣어갖고서 여기다 관주해줘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상하고 관주하는 방법도 있고, 요게 이제 네 번째 방법인데, 근데 이제 묘판을 하고 나서 15일 정도 되면은 이제 양분이 고갈이 되거든요. 1찰로 방지하셨던 분들은 물 500리터에 엑스칼리버 하나, 6FA백 하나, 요소 3kg 내지 4kg를 갖고 두 번째 15일경에 뿌려주면 관주 처리하게 되면 한 달이 가더라도 양분 고갈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 노랗게 되지 않고 모두 잘 자라고. 그래서 이 묘판 상자에다가 130g 정도 놔야 되는데 우리가 130이 아니라 200g, 220g씩 이렇게 놓게 되면은 15일 내지 17일 정도만 가면 양분이 고갈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려는 겁니다. 묘상 치상 후 15일경에 일자를 침지 처리하신 분이나 관주하신 분들은 물 5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하나, 6FA백 하나, 요소 3 내지 4kg를 관주 처리해 주게 되면은 한 달이 가도 묘가 튼튼하다. 그래서 이것이 묘판의 정석입니다. 묘판의 정석. 이렇게 묘판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묘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만들어 갖고 빼짝 말린 다음에 이제 뭐를 이제 발화를 시켜갖고 한 4일 정도 된 묘를 갖다가 0.5mm 정도 1cm 미만의 자란 묘판을 갖다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깔으면 여기 이제 내장이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깔고 이렇게 뒤따라가면 바로 물을 줍니다. 물을 딱 주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부직포에 비닐과 코팅된 비닐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된 비닐가 안쪽으로 가고 겉에 이제 부직포가 해가 씌워갖고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은 열흘이 가도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가 이제 묘판을 치상을 하고 농가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방법들을 많이 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 주기 전에 묘판을 깔아놓고 나서 그냥 부직포 덮고 나서 물을 넣다가 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을 넣고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높은 데는 드러나고 깊은 데는 물이 고여 있어갖고 또 묘판 치상하고 나면은 꼭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이제 과습 피해가 받는 거예요. 과습 피해가. 그래서 뭐가 들쭉날쭉하게 되는데 이렇게 처리해서 심게 되면 파종을 하고 복토를 하게 되면은 열흘 동안 물을 줄 일이 없고 수분이 과습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자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물을 주고 가면서 바로 뒤따라가면서 부직포를 덮어주셔야 돼요. 비닐로 코팅된 거를. 만약에 이제 비닐로 코팅된 부직포가 없다 그러면은 120짜리 얇은 비닐을 갖다가 여기다가 얹어만 놔도 됩니다. 여기다가 얹어 놓고 나서 부직포를 씌워도 돼요. 그렇게 되면 11일 정도만 있으면 뭐가 여기서 수분이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좋고요. 또 모판에 물 넣을 일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10일 후에 이제 양쪽 가장자리에서 안에 속 비닐만 빼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게 4월 21일 날 모짜리 하는 거거든요. 4월 20일 날 모짜리 해가면서 피복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피복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물이 증발이 안 되고 부직포 안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맺혀 있으니까 과습 피해도 안 나타나고 또 냉해 피해도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이게 4월 21일 날 파종한 묘판이 4월 29일 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넘어버리면은 고랑에다가 물만 대줘 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고랑에다가 물만 대주면 이렇게 수분이 촉촉하게 이렇게 되고 모판은 뭐는 튼튼하게 잘 자라죠. 요게 딱 10일 된 묘입니다. 매트 형성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매트 형성도 잘 되고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15일 되는 날 이렇게 이제 부직포를 걷습니다. 비닐을 이렇게 부직포 걷고 물 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가들이 이제 모짜리를 하게 되면은 일찍 하면 모 키가 크다고 그냥 아우성 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모짜리 걷고 물 대주고 1,500장의 유한 한 포 뿌리면은 모두 잘 크고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며칠 있다가 물 빼고 이제 이양을 하시면 되죠. 이런 방법이 모짜리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짜리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아까 보여드린 거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모짜리 물 넣다가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높은 데는 마르고 깊은 데는 물속에 잠겨져 있고 빨리 말리지 않고 물이 차 있으니까 저녁에 야간 온도가 떨어지니까 과습이 생겨갖고 나중에 비닐을 벗기고 나면은 개발장 났다고 그러죠. 울먹줄먹하죠. 다 과습 피해 받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울먹줄먹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모짜리도 이렇게 물 넣다 빼시는 분들이 여기 보시면 7장씩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물이 더군다나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비만 안 온다 그러면 다행인데 꼭 부직포 세워놓고 나서 비가 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요. 또 15일 정도 되면 이제 양분이 또 고갈 현상 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엑스칼리버 500리터에 2봉이나 FA100 하나 넣으시고 요소 4, 5kg 정도 넣어갖고 관주해 주시고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때는 말려주시는 게 좋다. 이게 모짜리를 이렇게 키워내셔야죠. 이렇게 뿌리 백옥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우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엑스칼리버는 성자에다가 단 한 번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가고 모판에서 뜸며 곰팡이 입꽃병 이것도 방지해주고 나중에 모키가 작기 때문에 도복경감 효과도 있고요. 미질도 좋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짜리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여기 통 넣어 보십시오. 뽀송뽀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15일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엑스칼리버 FA100을 관주 처리해 주시면은 뭐가 한 달이 가도 깨끗합니다. 이런 묘판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 다 과습입니다. 과습. 이렇게 된 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농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궁창 냄새 나죠.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밤 12시, 11시에도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모판 오고 가는 사람마다 투지버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여기는 말려야 됩니다. 말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리고 물 줄 때 물 5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이런 데는 3봉, FA100 하나, 요소 3, 4kg 타갖고 주시면은 다 회복이 됩니다. 이것들이 이게 누웠다 뺐던 배들이 다 이렇습니다. 물 넣다가. 이렇게 다 개발장 났죠. 매년 이런 걸 겪으면서도 비닐이나 부직포 코팅된 비닐을 쓰라고 그러면은 번거롭다고 안 쓰시는 거예요. 모짜리 버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하는 방법들을 하시면 가장 좋다. 여기도 이제 하우스 모짜리 했는데 여기서 제가 모판 빼왔지 않습니까? 여기 과습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판들은 말리면 목끝이 빨갛게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판은 물을 많이 주면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이제 입이 이렇게 도로 말려버리 이게 건조된 거거든요. 묘판 항상자에 그럼 물을 얼마만큼 주면 적당한가? 여러분들은 물을 얼마만큼 적당한가 생각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나 분소술로 5분, 10분씩 막 틀어댑니다. 또 중복 살포되는 데서 아까 같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묘판 하나에는 물이 500g 내지 1리터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리기 시작할 때 물 1리터 정도만 주시게 되면은 과습피해는 안 나타난다. 요거는 이제 엑스칼리버하고 농약하고 혼용해서 침종을 해서 모판 만장인데 이게 16일 된 묘입니다. 밟고 다녀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뭐 바로 이양해도 됩니다. 이렇게 키워주시면 굉장히 좋죠. 요거는 이제 밖에다가 그냥 차광막만 세워놓고 이렇게 하신 건데 뭐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 모짜리는 과습 때문에 문제가 된다. 여기 치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남부지방이나 우리 경기도 평택이나 이제 충남 쪽에 가면은 이제 밀묘, 소식 재배, 평당 이제 50주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실 때는 몇 반 한 상자에 한 250g 나가고서 평당 50주 심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남기술원에서는 이제 사방 30cm, 37주를 심어간 이런 사례인데 이렇게 하면은 노동력이라든가 모든 게 한 50% 정도 줄어듭니다. 농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분홀이 잘 된다. 엑스칼리버를 침종 처리해 갖고서 나가니까 이렇게 분홀이 잘 되죠.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이렇게 분할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70주, 이거 37주 심은 거거든요. 이렇게 분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밀면은 초기 분할을 잘 시켜줘야 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모는 2양 후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해야 유효경수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밝은 발화 촉진이 되는 엑스칼리버가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70주 심은 거고 여기 37주 심은 건데 수량의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오히려 여기가 벼이삭이 개꿀이 같고 또 훨씬 더 좋습니다. 도복에도 강하고 문고병도 덜 나고 수량도 떨어지지 않고요.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게 이제 뭡니까? 깨시무늬병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엑스칼리버를 종자 처리하고 FA100을 출수 전 출수 후 이렇게 2번 주게 되니까 깨시무늬병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에서는 이런 걸 갖고 지금 지역에 따라서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남기술원에서 23년도에 이제 강대찬이라는 벼를 했는데, 이 강대찬이라는 벼는 밥맛이 좋고 쓰러지 도복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비료를 또 너무 과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미질을 높이려고 제 걸 갖고 이제 시험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 엑스칼리버를 종자 처리하고 FA100을 2번을 뿌렸고 대조군은 안 뿌린 겁니다. 그랬을 때 키가 5cm 내지 8cm가 작습니다. 이게 엑스칼리버하고 FA100을 처리했더니 키가 5cm 내지 8cm가 작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도복이 아주 강하겠죠. 그리고 벼 알수는 20개 내지 30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등승률은 다른 안 친 거는 85.1 이렇게 되는데 91.4, 91 이렇게 등승률도 훨씬 더 높고요. 천립 중에 무게도 여기에 한 1g 정도 차이 나고요. 단백질 함량은 대조군은 6.2, 6.1인데 제 거는 5.8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고요. 또 도요식미값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80 이상 되면 밥맛 차이가 엄청나게 좋답니다. 근데 제 거는 83, 86.7이 나오고 요거는 안 처리한 거는 76, 79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질도 좋아지고 단백질 함량도 떨어지고 키도 작아서 도복 경감 효과에도 좋고 이런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FA100하고 엑스칼리버를 처리했을 때는 이런 도복의 경감 효과도 있고 깨시무늬병의 효과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남 지역인데 엑스칼리버 골드를 묘상에다가 처리한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줄 때 보니까 여기 비료 아까도 말씀드린 비료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삭거름을 만약에 준다 하면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줄겠죠. 여기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엑스칼리버 골드는 종자에만 처리해도 성장기 내내 효과가 간다. 그래서 비료값만 가져도 엑스칼리버 값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서산 지역인데 이제 염해지가 이제 날이 더 무덥고 가물으면은 염이 이제 올라와 갖고 염해 피해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염해 피해는 이제 벼 같은 경우는 한 4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되면 이게 다 이제 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 거는 생생하고 여기는 무처리는 이렇게 고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염해에 견디는 힘도 아주 강하다. 그래서 염해도 강하기 때문에 많이 서해안 지역에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 직파재배를 때도 제 걸 쓰게 되면 이제 인모일이 좋습니다. 그 직파재배 하시는 분들은 아까 발화된 벼라든가 파종 직전에 버무려 갖고 파종하시면 되거든요. 발화세가 좋기 때문에 직파하시는 분들은 또 제초제가 또 문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제초제 했을 때 12일이나 15일경에 1.5배를 주더라도 밝은 효과가 뿌리 확보가 근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해 피해도 덜 나고 제초 효과는 높여질 수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엑스칼리버 골드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뿌리도 깊고 대도 튼튼하고 잎은 쫙쫙 서 있으니까 문고병도 훨씬 더 강하고요. 이렇게 손으로 가서 만져보면은 남자 손, 여자 손 그 정도로 빳빳합니다. 그래서 문고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훨씬 덜 난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하고 일주일 내지 열흘 물을 뗐다가 다시 이렇게 담궈주는 거고요. 물떼기 할 때는 이제 논바닥이 이렇게 갈라질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뿌리에 산소 공급도 잘 되고 벼도 튼튼하고 이렇게 해서 물떼기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품종에 따라서 또 온도에 따라서 이 도열병이 심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폭삭 주전졌던 벼 2번, 3번 농약을 줘도 잘 안 들을 때 FA100하고 하나로 떡을 주게 되면은
이거는 한 방에 끝날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도열병은 이제 25도에서 28도씨에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 질소가 과다됐을 때 많이 발생되는데 FF백이 질소 흐름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도열병 났을 때 같이 해주게 되면 질소 흐름을 조절해 주지 못하면 도열병을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하나로톡은 이 살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등록된 약재 줄 때 이거를 같이 쓰게 되면은 이 보조 효과로 이 굉장히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물 500리터에 FF백 하나로톡 농약 줄 때 같이 섞어 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제품은 pH가 4기 때문에 혼용 관계에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약을 섞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폭삭 주사졌던 벼 15일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열었을 때 7월 27일 날 뿌리고 8월 12일 날 이렇게 싹 회복이 됐죠. 그래서 등록된 약재 줄 때 FF백하고 하나톡을 섞어서 주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벼 패고 나면 이제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상당히 많이 번져갖고 문제가 되는데 이때도 이제 강풍이라든가 또 이렇게 비바람이 쳤을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다 질소 과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FF백을 같이 주면 좋고요. 또 이제 문고병의 효과가 좋다는 이유는 엑스칼리버하고 FF백을 주게 되면은 벼입이 늘어지질 않습니다. 벼입이 늘어지지 않고 직립을 서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본답에서 이제 세균성 벼알마름병, 이상누름병, 입주문 입마름병, 신빈 입마름병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벼대가 튼튼하고 입이 통풍이 잘 되면 이런 게 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깨시무늬병들이 요즘에 제일 문제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제 볏짚을 환원시켜주지 않고 이제 취락답이라든가 또 유기물 함량이 떨어진 논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 엑스칼리버 골드를 종자에다가 침종하고 FF백을 출수 전 출수 후 2번만 주게 되면 이 깨시무늬병 경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약을 주실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요즘 못자리 할 때가 돌아와 갖고 못자리 할 때 돌아오면은 못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데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 묘판을 치상 후 물을 놓았다 빼시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을 놓았다가 빼버리면은 비가 안 오면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제 과습 피해다. 우리 집 못자리에서 뜸면 났다, 곰팡이 났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게 병이 아니고 과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못자리는 이제 이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비닐이나 비닐로 코팅된 부직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런 증상이 없고 못자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못자리 이것이 정석이라는 걸로 영상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